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초하루입니다. 사법 체계를 말살시키면서 자신들의 기득권, 후일에 법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지려는 자신들만의 안전장치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과반수인 60%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보안수사 폐지를 결국 국민의 힘을 제외한 자기들만의 단독 처리로 검찰의 보안수사 폐지안을 상정 처리하면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무도하고 무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이 행태는 결국 후일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들의 작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더불어민주당 2명을 제외한 모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사의 표명으로 당정 간의 불화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으로 정성호 씨는 끝까지 자신의 사의를 굽히지 않고 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청와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표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아주 개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검찰총장 대행인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또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에 이어서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검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국회 본회를 통과하자 이것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2020년 7월 3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런 행동은 아주 무책임하고 비겁하고 비열한 행태입니다. 정성호 장관과 함께 마치 약속이라 한 듯이 면피하려는 도망가려는 작태입니다. 보안수사 폐지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거예요. 네? 어떤 수사를 하다가 그게 미진하게 되면은 검찰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것을 폐지한 것이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만일에 정성호 장관 그리고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소신만을 그래서 검찰총장 대행이라든가 법무부 장관 측에 연연하지 않고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소신을 가지고 반대 목소리를 하면서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촉을 지는 한이 있어도 소신 굽히지 않았으면 이렇게 쉽게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보안수사 폐지안이 상정되는 것이 좀 늦춰지지 않으면 상정되지도 않았을 겁니다만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도망가려는 속셈이에요. 특히 정성호 장관은 지난해에
김만배 대장동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1심에서 김만배 사기꾼이 착복한 7천억 돈을 국가에서 회수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1심에서 421억 원 정도밖에 선고하지 않았어요. 유죄는 선고했죠. 김만배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 이 두 사람에게 이들이 착복하고 감춰진 어마무시한 돈을 421억 정도밖에 선고하지 않았어요. 그 돈을 회수 국가에 반납하라. 당연히 2심에서 검찰에 의해서 항소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성호 장관이 그 당시 검찰총장 대행이 미치다 노라고 있었습니다만 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항소를 하려거든 심사숙고해라. 이 통화 한마디에 노 검찰총장 대행이 항소를 포기했어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예는 전무후무했습니다만 정성호 장관은 후일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직무유기 자신의 또한 법무부 장관직을 이용해서 이것은 반드시 형사처벌이 된다고 법조인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한동훈 전 당대표도 얘기합니다. 정성호 씨는 반드시 사법 처리될 것이라고. 이처럼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모하고도 무도한 행태를 수수방관하면서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후약방식으로 이미 통과가 된 후에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해서 사퇴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그야말로 소신도 없는 윗선의 눈치만 살피다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행보로 더군다나 하급 시민 검사들에게 완전히 신뢰를 저버렸어요. 정성호 법무장관 사퇴 이후에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 사직서 지난 7월 30일자로 사직서를 냈습니다만 이 검찰총장 대행의 그간에 취한 행보를 살펴보게 되면은 검찰의 수장으로서 아주 소신이 없고 비겁한 기회주의적인 윗선들의 눈치만 살피다가 안전만을 도모하는 이런 기회주의자들과 함께 행보를 정성호 장관과 함께 하면서 사직서를 냈어요. 말하자면 현실을 도피하고 보안수사 폐지로 인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게 될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저급하고 비겁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장관 그리고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들 두 사람의 행태는 검찰들의 수장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신뢰받을 수 없는 정성호 장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의 행태를 보면서 도대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저 무도하고 무지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보안수사 폐지안이 상정되기 전에 그야말로 왜 소신이 있는 반대 의견 한마디 하지 못하다가 사직서를 내는 것으로 도망치면 되는 겁니까? 국민들의 피해 같은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밑선의 눈치만 살피고 살피다가 결국 보안수사 폐지가 상정되니까 아이고 어쩔 수 없구나,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구나 하고 뒷북만 치다가 급기야는 사표를 내면 그만입니까? 거두절미하고 평상시에 정성호 법무장관, 구자현 검찰대행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이러한 무모한 작태를 감행하려 할 때에 자신의 장관직이나 검찰총장 대행직을 걸고서라도 국민들의 안전을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극구 반대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눈치만 살피고 살피다가 급기야는 사표를 내는 것으로 막을 내린 것 같아요. 이 비열하고 비겁한 이 두 검찰총장 대행 법무부 장관 정성호 씨 후일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따한 그야말로 행태를 합니까?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요, 특히 현재 사퇴하려는 그 속셈을 들여다보면요, 어느 법조인이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 30년 전부터 대단히 친분이 가까웠던 사이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인입니다마는 늦게나마 자각을 한 것 같아요. 겁을 먹었는지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기소 취소를 하려고 정성호 장관도 십자가를 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겁을 먹은 것 같아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연연하다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검찰, 검사 기소 취소를 함께 하다가 자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불거지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기소 취소를 함께 강행하려 하다가 나중에 찌루 갈 것 같아요. 찌루 가죠, 분명히. 그러니까 한참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뒤늦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18가지 혐의 있지 않습니까? 그 기소를 취소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우중을 파악하고 나서 끝까지 밀고 나가다가는 언젠가는 함께 사법 처리를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검찰 보안수사 폐지에 대한 강한 반발로 사표를 내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뜯어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기소 취소를 함께 하다가는 자명할 것이 뻔한 계산에 나오는 거예요. 미리 사표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요, 전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김만배 남욱 변호사에게 7천억 돈이라는 돈을 국가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정성호 장관 전화 한 통으로 항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책임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은 면피하기 힘들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책임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대한민국의 주가가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마구 폭락하는 대한민국의 주식,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주범은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서 고액의 손실을 입고서 울먹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모이고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서나 나을 법한 자조소리, 개탄소리가 국가 최고 통치자의 입과 정책 라인을 통해서 국정의 메인 무대에 오른 것은 한 3개월 전이었어요. 집을 팔아서 주식을 사라. 집을 팔아서 주식을 사라는 정권의 메아리. 국가 공권력과 정책 수단이 동원된 거대한 국가형 주식인 리딩방의 호객 행위나 다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도한 정치적인 만용이 가져온 결과는 대단히 참혹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1개월 동안에 한국의 주가는 지그재그로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이나 나올 법한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무차별적으로 발동되고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시장의 자율성을 침범하다 못해서 스스로 펀드 매니저를 자초하면서 그 폭주에 대한 계산서는 어김없이 국민의 피눈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코스피 시장이 기록한 마이너스 10.8%라는 낙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붕괴 위기로 몰아넣었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그 리먼 브라더스보다도 더 충격이 크다는 겁니다. 코스피 역사상 네 번째로 거대한 참사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기막힌 것은 폭락의 시발점이 된 정책적으로 대단히 무모함이라는 것입니다. 정책적 무모함. 대통령의 집을 팔아서 FTF를 사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정책 실무진이 반응하고 시장의 변동성을 극대화하는 고위험 레버리지 ETF 상품들이 시장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미 활활 타오르던 투기판에 정부가 직접 기름을 부은 꼴이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위험 관리를 지휘해야 할 정책 당국자들이 도리어 자본시장을 거대한 카지노판으로 변질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사태에서 드러난 국정의 모습은 지극히 인기작전인 것 같습니다. 지극히 파퓰리즘이었다는 것입니다. 8,000피, 9,000피라는 비현실적인 수치를 마치 확정된 미래처럼 제시하면서 국민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까지 시황 부양을 위해서 위법적으로 개업시켰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정권이 도리어 집을 팔아서 주식을 사라는 그런 식의 극단적이고도 투기적인 시그널을 시장에 던진 순간에 민생의 기본 안정망을 뿌리부터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폐가 망신한다는 대한민국의 정국 당국자들의 말은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장난을 향해서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의 이치를 무시하고 통치 권력으로 가격을 통제하고 지시를 부양할 수 있다고 믿는 대가는 대단히 혹독하고 비참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폭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식 누가 책임질 것이냐? 주범은 누구이냐? 현재로 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실장 김용범 씨 그리고 김용범 실장의 말만 듣고 모든 정책을 입안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으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2026년 7월 초하루 순서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